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28쪽, 29쪽에서 이제 풀어주려다가 못 풀어준 문제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것 좀 먼저 풀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 상용 로그의 지표와 가수만 좀 복습을 좀 해볼까? 자, 만약에 로그 A를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했을 때 n을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알파를 소수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때 이 정수 부분 n을 우리는 얘 하나 뭐라고 부르지? 이 정수 부분을 지표라고 부르지. 지표. 요거 소수 부분 얘는 뭐라 부르지? 가수라고 불러요. 처음 듣는 얼굴로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가수는 항상 0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 가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 A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지표라는 애는 이녀가 A의 무엇과 연관이 있더라? 그쵸? A의 자릿수가 지표 N에다가 어떻게 한 거였죠? 그죠. n에다가 1 더한 거였습니다. n에다가 1 더한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 그러냐면 n이라는 정수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n이 이제 0보다 작을 때도 있잖아. n이 음수일 때. n이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이 n이라는 지표는 a의 무엇을 알려주더라? 이것도 자릿수의 개념은 개념인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영진아? a라는 숫자가 소수점 아래에서 처음으로 어떤 수가 나오는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그 자리를 n이 알려주죠. 그죠? 자, 근데 n이 지금 음수인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그 얼마 할까? 우리 아까 여기 책에 나왔던 걸로 한번 보자. 예를 들어 로그 6.232 0.7945라는 게 있어요. 요런 값을 하나 알려줬어. 그럼 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변화하거나 또는 밖에 있는 숫자가 변화할 때 여기나 여기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지. 지표 가수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얘가 2.7945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죠. 그지? 혜원아, 이 네모 안에 얼마가 들어갈까? 그렇죠. 이게 623이라는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재현이 할 수 있겠니? 진짜? 그럼 내가 여기를 만약에 5로 바꿨어. 여기를 5로 바꿨어. 그럼 이 안에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 잠시만요. 저 알아요. 9230이 아니라 62,300. 62300 맞아요? 네. 진짜? 여기가 5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서 봐봐. n이라는 숫자에다가 1을 더한 게 얘의 자릿수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0이잖아요. 0이니까 몇 자릿수가 있는 거야 이거? 한 자리. 이거 한 자릿수인 거야. 한 자리. 소수점 앞에만 보는 거니까 한 자릿수.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가 5면은 이 몇 자릿수가 있어야 돼? 6자리가 있어야지. 근데 이거 5자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만 1,300. 그러니까 62만 3천. 아, 맞니? 못 읽겠으면 그냥 623000 이렇게 대답해. 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양수의 경우에 그렇고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죠? 윤정이가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 플러스 0.7945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가 음수가 되는 경우 그때는 요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 윤정아? 그렇지. 0.00623 이걸 지금 글로 설명한 게 이거인 거예요.
그치? 요 앞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지표가 그렇다면 가수는 이 A의 숫자 배열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A라는 숫자의 숫자 배열이 이렇게 6, 2, 3, 6, 2, 3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가수 7945, 7945라는 소수점 아래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지표와 가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 28페이지랑 29페이지에 보면 유형 19하고 유형 20이 있는데 유형 19는 유형 19는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밑에다가 잠깐 써놓자. 소수 부분이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항상 차가 정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상용 로그의 차 뺀 게 정수다. 이게 머릿속에 바로 생각이 나야 돼. 그럼 예를 들어 216번 같은 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216번 한번 풀어보면 정수가 아닌 실수 x의 정수 부분이 세 자리 자연수이고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소수 부분이 같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방금 말한 것처럼 차가 정수,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돼. 차가 정수. 그러면 지금 얘하나 로그 루트 x면은 앞에다 얼마를 끌어내릴 수 있죠? 그치? 그럼 2분의 1 로그 x 이거랑 같은 거고, 자 로그 x 제곱이면은 뭐지? 2 로그 x죠, 그쵸? 근데 우리는 얘네 둘의 차가 정수 이 조건으로 풀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야 되겠지, 그죠? 지금 로그 x가 정수가 아닌 실수 x의 정수 부분이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로그 x의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 자리 자연수다라 그러면 정우야, 로그 x가 지표가 얼마란 얘기야? 지표가 2란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자리 자연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100, 이게 세 자리 자연수잖아. 100. 그리고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큰 건 999잖아. 그치? 그러니까 로그 x의 범위는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일까? 그치. 2 이상 3 미만 이렇게 쓰면 적당하겠죠. 그러면 지표가 2가 되니까 무조건 세 자리 자연수가 될 거야, x가. 그러면 로그 x의 범위가 요러하니까 형진아,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아랫게 크죠. 그러면 차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세요 라는 뜻이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것이 뭐다? 정수다. 이게 이 문제의 식이 되는 거죠. 재현아, 얘에서 얘를 빼면 뭐야? 뭘 고민하는 거죠? 2분의 1이랑 2를 어떻게 하는 그럼 이 재현에서 2분의 1 재현을 빼면 뭐죠? 근데 그냥 그렇게 빼도 돼요? 뭔데요? 제가 아까 배웠을 때는 저게 똑같아야지 뺄 수 있는데 시험에. 똑같잖아. 재현. 로그 x 똑같잖아. 그런데요. 빼면 뭔데 그래서? 2분의 3? 음. 그냥 2분의 3 아니에요? 2분의 4? 그럼 이거 뭔데? 빼면 뭔데? 2분의 3 제곱이죠. 그래, 2분의 3 재현이잖아. 네. 그치? 그러면 위에서는 왜 다르게 생각해? 위에서 똑같지. 얘에서 1 빼면 뭐라 그래야 돼? 2분의 3 어. 그럼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근데 이것의 값이 지금 뭐가 나와야 되잖아? 정수가 나와야 돼. 그치?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되고요. 문제에서 로그 x의 범위를 2 이상 3 미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성은아, 이놈의 범위는 그럼 뭐야 이거?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는 이 범위에다 어떻게 해준 거? 2분의 3을 다 곱해준 거겠지? 그럼 얼마 이상? 3 이상 얼마 미만? 2분의 9 미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정수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야. 그치? 그렇다면
자, 이녀가 그럼 요 놈의 값은 얼마 또는 얼마가 꼭 돼야 될까? 3 또는 4. 그렇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3, 4 이렇게 두 개니까 요 놈의 값은 3이 되거나 4가 돼야 돼. 그러면 2분의 3 로그 x의 값이 3이 되거나 또는 4가 되는 거니까 로그 x의 값을 구해보면 로그 x는 회원 얼마 또는 얼마? 음. 2 또는 3분의 8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근데 만약에 로그 x가 2면은 재현아 x가 얼마야? 100이요. 100이죠. 근데 문제에서 정수가 아닌 실수 x라고 했잖아. 그치? x가 10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버리는 거고요. 그럼 로그 x의 값은 3분의 8이다. 3분의 8. 근데 이 3분의 8은 소연아 2 더하기 3분의 2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문제에서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k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k는 얼마인 거야 지금 상황에서? 3분의 2인 거지, 그치? 정수 부분이 2인 거고 소수 부분이 3분의 2인 거고 그럼 3분의 2가 k니까 거기다 420 곱한 게 답이네. 답은 얼마다 그래서? 280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 차가 정수네. 그래서 요거 둘이 차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 x의 범위를 이용해서 그 차가 어디 범위에 들어가는지 거기 들어가는 정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게 지금 유형 19고요. 유형 20도 되게 비슷해. 유형 20도 맨 위에 설명 보면은 자, 요거는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요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더라? 방금 전에 유형 19는 차가 정수였잖아. 그럼 이번엔 뭘까? 합이 정수죠. 합이 정수. 왜냐면 소수 부분끼리 합쳐가지고 1이 되는 그런 두 숫자를 더한다면 당연히 더했을 때 1이 정수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어떤 상용 로그 x가 뭐 2.37 그 다음에 로그 y가 뭐 3.63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얘의 소수 부분이 0.37이고 얘의 소수 부분이 0.63이잖아. 여기 둘이 더하면 얼마 되는 상태? 1 되는 상태잖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두 개의 로그를 이렇게 통째로 더한다면 이렇게 더한다면 이쪽의 값은 6 이렇게 정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면 그 두 로그를 더했을 때 합이 정수가 돼야 돼. 단 여기에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단 로그 x 자체는 정수가 되면 안 됩니다. 로그 x 자체는 정수가 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요런 애들이랑 요런 애들을 더해서도 6이라는 정수가 나오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이럴 때도 둘이 더하면 얼마 나와요? 5 나오지. 하지만 이 상황은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경우인가?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죠. 소수 부분이 아예 0이어가지고 정수가 나오는 거잖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로그 x 자체가 정수가 되면 안 돼. 요거는 달아주시고.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로는 밑에 2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19번은 약간 어렵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할 때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말했는데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px 그리고 소수 부분이 qx 얘가 지금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에요. 이랬을 때 px는 1이래. 이거 혜원아 범위로 말할 수 있겠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로그 x의 범위가 어떻다는 얘기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그쵸? 이런 범위를 말해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 자, 이 조건은 지금 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닌가? 형진아, qx가 무슨 뜻? 누구의? 그치. 그러니까 나에 있는 것을 식으로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 로그 x의 소수 부분 더하기 qx제곱은 뭐예요? qx제곱 누구의 소수 부분? 그렇지.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 이것들을 둘이 더하면 그 결과가 1이 됩니다라는 게 나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면 재현아,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어떻게 하라고? 안 썼니? 뭐라고 써놨어? 안 썼어. 아, 모르면 쓰기라도 해야지. 모르는 거 알자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니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뭐라고요? 합이 합이 정수라고요. 합이 정수. 그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의 소수 부분과 누구의 소수 부분이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로그 x하고 로그 x제곱을 더했을 때 그 합이 정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치? 합이 정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소연아, 이거 앞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결국 이거 둘이 합치면 뭘까? 3로그 x겠죠. 3로그 x. 로그 x 더하기 2로그 3로그 x. 그러면 3로그 x가 지금 정수인데 3로그 x가 정수인데 아까 전에 로그 x의 범위가 요거였잖아. 그럼 3로그 x의 범위는 어딜까, 전화? 3 이상? 얼마 미만? 지금 앞에 3 곱했잖아요. 여기 얼마로 써야 될까? 여기 있던 로그 x에다 앞에 3 곱했잖아요. 그럼 3을 다 곱해야지. 얼마? 6 미만. 그치? 근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야. 정수. 정수는 뭐가 있어, 이 범위 안에? 3 이상 6 미만. 정수는 누구였다? 3 이상 6 미만에 들어가는 정수가 누가 있어요? 4도 물론 있지만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이렇게 3개. 근데 이 3개가 지금 3로그 x의 값이니까 성은아, 그럼 로그 x의 값은 지금 얼마가 나온 거예요? 3로그 x가 이렇게 3개라면 로그 x는 1이거나 3분의 4거나 3분의 5거나 이렇게 3가지가 나온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 이 3개가 등장했을 때 이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 윤정아, 누구를 버려야 될까? 1은 버려야 돼. 로그 x 자체가 정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은 버리고 로그 x는 요거 아니면 요거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로그 그 x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로그 x가 3분의 4니까 자, 여기 구하자. 이녀가 로그 x가 3분의 4니까 x는 얼마란 얘기야 지금? 이거 상용 로그잖아, 그치? 밑이 10인 로그잖아. 로그 10의 x가 3분의 4야.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한 대 때려줘야 되겠네 이거.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 이거. 로그를 배웠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10의 몇 제곱은 3분의 4제곱은 누구다? x다. 그러니까 x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10의 3분의 4제곱이라고 대답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겠어? 그렇지. 10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두 개가 문제에서 원하는 x값인 거고요. 걔네들이 곱하라 그랬으니까. 재현아, 답은 몇 번? 5번. 그쵸.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그 더한 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그거 있었죠. 최고 자릿수 찾는 거 있었죠. 최고 자릿수 찾는 거. 성은이 기억나니? 만약에 로그 2의 50제곱 한 다음에 요놈의 최고 2의 50제곱이라는 숫자의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일단 얘한테 어떻게 했지? 상용 로그를 하나 씌웠죠. 그래가지고 50을 끌어내려가지고 50 로그인데 로그 2가 0.3010이라고 알려주니까 50 곱하기 3010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 됐었냐면은 1505인데 소수점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최고 자리 숫자를 찾을 때는 앞에 15가 필요한 거야? 뒤에 0.5가 필요한 거야? 최고 자리 숫자는 뭘로 찾는 거지? 지표로, 가수로? 가수로 찾는 거였죠. 그죠? 가수가 0.5라는 것을, 아니, 가수가 0.5가 아니라 0.05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쭉 써서 비교하는 거였지.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1 이런 식으로 쭉 쓴 다음에 이 0.05라는 소수 부분이 어디 껴들어가는지. 그죠? 얘는 아주 작잖아. 얘는 당연히 여기에 껴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로그 1과 로그 2 사이에 있는 숫자 하고 배열이 같은 거지.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로그 1.xxx 이런 숫자하고 배열이 같은 거니까 이 숫자의 최고자리 숫자는 1이야. 이런 식으로. 요게 최고자리 숫자 찾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요 내용을 복습해보기 위해 한 문제 풀어볼게요. 뒤로 넘겨서 그 32쪽 잠깐 봐봐. 32쪽에 240번 있죠? 240번. 요거 한 문제 풀어봅시다. 32쪽에 240번. 답 찾아보세요. 자, 해봅시다. 이 문제를 풀었다면 여러분들 이제 지표 가수에 대해서 웬만큼 이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숫자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 궁금하니까 얘한테 상용 로그를 취해가지고 로그 하면 자 이게 마이너스 24가 앞으로 내려올 거고 마이너스 24 로그 2니까 문제에서 얘기해준 0.3010에다가 마이너스 24를 곱해야 되겠죠. 요거 곱했더니 인여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7점 얼마? 224가 나왔어. 그치?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7.224라는 녀석은 지표 가수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죠. 왜냐면 소수 부분이 지금 음수인 상태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지표 가수로 잘 만들기 위해서 정수 부분에서 1을 빼주고 대신 소수 부분에 1을 더해라. 그러면 소연아 지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0.224에다가 1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죠? 플러스 0. 봐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거 찾을 때 있잖아. 마이너스 0.224에다가 1 더한 거죠. 그런 거 계산할 때 2랑 얼마랑 더하면 9 되는지를 쓰는 거예요. 9 얼마야? 7이죠. 또 2랑 7 더해야 9 되고 마지막 끝자리는 얼마 더하면 10 되는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0.776이 됩니다. 이게 지표 가수예요. 그럼 여러분 지표가 마이너스 8이니까 당연히 A는 얼마다? 8이다 라고 구했죠? A는 8이다. 그러면 B 0이 아닌 숫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B가 나온다. 이 B가 얘 입장에선 최고 자리수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최고 자리수를 찾기 위해서 이 0.776이라는 녀석, 776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어서 와.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 로그 2부터 쭉 쓴 다음에 중간에 껴넣는 거라 그랬잖아. 0.3010이 로그 2, 그 다음에 로그 3은 0.4771, 그 다음에 로그 4는 2로그 2니까 여기다 2배 해가지고 0.6020, 그 다음에 로그 5는 혜원아 이거 어떻게 외웠지?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 그쵸? 1 빼기 로그 2 얘는 1 빼기 로그 2니까 0.6990이었어요. 0.6990. 그 다음에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잖아. 서준아 얼마? 0.7781 나왔다. 그지? 우리가 찾고 있는 이 0.776이라는 녀석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껴들어간다? 요 사이에 껴들어간다. 로그 5와 로그 6 사이에 껴들어가요. 그러므로 얘는 로그 5.xxx하고 같은 수의 배열을 갖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점은 막 움직이겠지만 맨 앞에가 5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 b라는 값은 5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13이다. 이렇게. 그치?
자, 요게 이제 지표 가수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앞으로 한 장 넘어와서 여러분 혹시 그 222번 풀었나요? 혜원이 풀었니? 정우 풀었니? 정우야 풀었어 222번? 형진이 풀었어? 그러면 인혁이 풀었어? 성은이 풀었어? 222번 풀었어?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 어려운 사람들은 소리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와서 30페이지는 쉽고 31페이지에 요거는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몇 분 만에 푸나 보고 싶어가지고 231번 한번 해봐 얘들아. 231번. 다음 몇 번? 봐봐, 이럴까봐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시험에서 나왔으면 너무 고마워라고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야. 재현아, 로그 A의 X가 2분의 1이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로그 ABC X 분의 1이지. 이건 보자마자 어떻게 바꾸고 싶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분의 1인데? 분의 1? 역수인데? 재현아,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랑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근데 너는 뭘 알고 있는 거야?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봐봐. 이 분수는 뭐라고 써도 될까? 로그 X의 그래, 얘는 로그 X의 ABC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건 다시 로그의 성질로 쪼개면 되잖아. 로그 X의 A 더하기 로그 X의 B 더하기 로그 X의 C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로그 A의 X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로그 X의 A는 뭐야? 2란 얘기잖아. 그치? 얘가 2, 얘는 뭘까 그럼? 3, 얘는 뭘까? 4, 답은 뭘까? 그치, 이렇게 푸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됩니다 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238번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지표에 관련된 문제인데 5의 100제곱이 70짜리의 정수래. 5의 100제곱이 70짜리의 정수래.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5의 100제곱에다가 내가 로그를 취하면 얘는 지표가 점검 지표가 얼마일까? 70짜리 정수였어. 5의 100제곱이 69 맞죠? 그러니까 얘는 69점 몇몇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 로그 값은.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5의 100제곱이라는 녀석은 요렇게 69 이상 70 미만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69점 몇몇이니까 69 이상 70 미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 씌웠으니까 이 100을 어떻게 할 수 있다? 100을 앞으로 끌어내릴 수 있죠. 100 앞으로 끌어내려요. 그럼 여기 앞에 100이 생길 거야. 그러면은 내가 또 100 말고 여기 앞에 이 100 없애줄게요. 100 없애주자. 그럼 셋 전체를 100으로 나눠버려. 그러면 가운데는 로그 x가 되고 로그 5가 되고 이렇게. 정우야, 좌변 왼쪽 오른쪽은 뭐가 될까? 이거 없애줬으니까. 그럼 0.69 여기는 0.70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또 11의 100제곱 11의 100제곱은 105자리의 정수래.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면 재현아, 이놈은 지표가 얼마일까? 이 숫자 자체가 105자리의 정수였어? 그렇지. 그럼 이거는
4점 몇몇몇몇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잖아. 맞죠? 역시 이것도 범위로 써보면 로그 11의 100제곱은 104 이상 105 미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역시 또 위에 있는 100 끌어내릴 거니까 100 끌어내리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서준아, 로그 11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소수로는 1.04, 그리고 여기는 1.05. 자, 이렇게 두 개의 범위를 우리가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제 누구냐면 55의 10제곱이 궁금해요. 55의 10제곱. 그러면 55의 10제곱이라는 녀석이 몇 자리 정수인지 궁금하니까 이번에도 소연아, 여기 앞에다가 뭘 하나 달아주고, 여기다가 그치, 로그를 이렇게 하나 달아주고, 얘가 과연 얼마 점 몇몇몇인지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 로그 55의 10제곱을 좀 분해를 해보면 10부터 앞으로 끌어내리고요. 55는 5 곱하기 11이니까, 그치?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10 괄호 로그 5 플러스 로그 11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나는 우린 이거의 범위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찾은 이 두 범위를 어떻게 할까? 일단 둘이 더해야지. 그치? 둘이 더한 다음에 몇 배? 10배. 그치? 그러면은 요 놈의 범위가 정확히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그대로 왼쪽 거는 왼쪽 거끼리 더하고, 그리고 오른쪽 건 오른쪽 끼리 더한 다음에 10배 할 거예요. 그치? 그럼 0.69에다가 1.04 더하면은 1.73이잖아. 10배 하니까 뭐가 돼? 17.3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오른쪽은 0.70에다 이거니까 1.75인데 1.75의 10배니까 17.5 이렇게 되겠네. 그치? 아하, 그러면 이 가운데 껴있는 녀석은 17점 몇몇몇이구나. 확실하게. 그럼 몇 자리 수다? 18자리 수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표와 가수를 배웠으니까 이런 문제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가수에 대한 문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가수에 대한 거 맞나? 지표에 대한 거구나. 지표에 대한 문제네. 그러면은 해볼까 말까? 아니, 나 이거 활용을 해보는 게 낫겠다. 자, 우리 그 32쪽에 24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표 가수 문제는 많이 풀었으니까 그 32쪽에 246번.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답 찾아보세요. 자, 답 나온 사람 있나요? 이런 문제는 일단 문제를 읽는 것 자체가 좀 일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 대충 그 pH라는 거 배우긴 배웠잖아요. 안 배워서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 그지? 뭐 산성비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그런 거 배우지 않나? 그죠? 자, 그래서 잘 읽어보면은 마이너스 로그 x의 값을, 이것을 산성도 pH의 값으로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소 이온의 농도. 근데 이 수소 이온의 농도가 아래 읽어보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는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래. 그 얘기는 이 x를 우리는 그냥 오염 물질의 양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는 겁니다. 오염 물질의 양.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비의 산성도는 pH 5.6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pH가 5.6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pH가 5.6이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 마이너스 로그 x, 자, 여기다가 제로를 하나 붙일게요. 이 제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떤 그 시작점,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되는 지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그 지점의 오염물질의 양, 그걸 x0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오염물질의 양, 그거의 값이 지금 pH가 5.6이니까 얘가 5.6인 거야. 그 다음에 특정한 A 지역, 어느 지역, 여기서 말하는 이 A, 어느 지역을 우리가 A 지역이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요 지역에서의 pH 값은 그 지역에 또 오염물질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XA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A라는 지역의 오염물질의 양이에요. 근데 재현아, 이때는 pH 값이 얼마 나왔대?
4.8이. 그럼 요게 지금 4.8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일단 상황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그 지역에 A 지역 말하는 거죠. 그 A 지역의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의 양은 정상적인 상태의 몇 배냐? 그지? 그럼 이거를 이 밑줄 그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표현한 문자로 얘기해 보자면 어떤 거야? 그 지역의 오염 물질의 양. 그게 바로 XA죠. 그죠? XA가 X0의 몇 배? 이게 지금 질문인 겁니다. 그지? XA가 X0의 몇 배?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서준아 이거 찾을 때 이게 이거의 몇 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결국 뭘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서준이의 수학 성적이 혜원이의 수학 성적의 몇 배? 이렇게 물어보면 너 어떻게 계산할 거야? 어? 그렇지. 네 수학 성적을 혜원이의 수학 성적으로 나누면 되지. 그치? 지금도 그래요. 얘가 얘의 몇 배?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무엇의 값을 찾는 거야? XA를, 그치 맞아. XA를 X0로 나눈 거. 이 값이 얼마야? 이게 지금 질문인 거예요. 맞지? 자, 그럼 됐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두 식을 서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형진아, 요 놈이랑 요 놈이 서로 이렇게 분수로 만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위에 줄에 있는 식과 아래 줄에 있는 식을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될까? 빼줘야 돼. 그치? 서로 빼줘야지만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달라지면서 뺄셈으로 연결이 되겠죠. 두 로그가. 그죠? 두 로그가 뺄셈으로 연결이 되어야 걔네들이 로그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분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마지막 고민은 여기서 여기를 뺄 거니 아니면 거꾸로 뺄 거니 이게 고민인데 정우야 어떻게 빼야 될까? 그죠? 지금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것이 이 모양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빼보면 자,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달고 있을 거고 마이너스 로그 x0가 될 거고 뺐으니까 이쪽에서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로그 xa 이렇게 될 거거든. 그리고 5.6에서 4.81을 빼니까 얘는 얼마야? 0.78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요놈이랑 요놈은 서로 자리를 좀 바꿔주는 게 보기가 편할 거고 자리를 바꿔주면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로그 x0분의 xa가 되겠죠. 얘가 0.78이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요놈의 값을 찾을 수 있게 됐어. 요놈의 값을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우리는 저 0.78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어. 여기 봐봐. 여기 0.3, 여기 0.48. 둘이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잖아. 그러면 0.78이라는 이 녀석은 로그 얼마의 값이랑 같을까? 로그 6하고 같은 거죠. 그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0.78이라는 녀석의 값이 로그 6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부분은 6이 되는 겁니다. 6. 그렇죠? 이 문제의 답은 6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문제의 상황을 글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거,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문자로 표현하고 그걸 식으로 표현해야 우리가 좀 더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251번 한번 볼게요. 251번. 자, 요 놈은 일단 처음 출발은 이렇게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똑같다라는 식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성은아,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서로 무슨 관계지? 역수관계지. 근데 역수관계인데 둘이 서로 같아. 이럴 수 있나? 없나? 없으면 뭐야? 이 문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역수관계이면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 어떤 숫자는
그 숫자의 역수를 만들어도 그 자신과 똑같아. 누가 그럴까? 1. 맞죠? 1이라는 숫자는 역수를 만들어도 자신과 똑같아요. 근데 그런 숫자가 하나 더 있어. 마이너스 1도 있지. 그치? 마이너스 1도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네, 그러면 이게 A일 수도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네.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얘를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1이 되려면은 A랑 B가 어떨 때만 1이 될 수 있어요? 같을 때만. 근데 문제에서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이 로그의 값은 1일 수 있다 없다? 1일 수 없다. 1일 수 없다. 서로 다른 이란 조건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로그 A의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 낫다라는 얘기는 자, A의 인역이 아까 했죠? A의 몇 제곱이?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다? B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B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A분의 1이 B란 얘기잖아. 그쵸? 더 간단하게 쓰면 얘는 뭐야? AB가 1인 이런 상황이죠. 그쵸? AB가 1인 상황.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AB 더하기 3A 더하기 2B의 최소값 이걸 구할 거예요. AB 더하기 3A 더하기 12B의 최소값인데 이미 우리는 AB가 얼마라고 알았어? 1이라고 알았지. 자, 이 상태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그럼 이제 떠올라야 돼. 무슨 말이 떠올라야 될까? 뭐 떠올라? 산술기하. 그렇지. 아, 그래, 지연아. 강한 부분이 있다니까.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돼, 그치, 지연아? 어떻게? 어떻게 쓸 거야 이제? 산술기하를 어떻게 쓸 거야? 1이라는 녀석은 그냥 가만히 두고, 그치? 3A와 12B를 두 주인공으로 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죠. 그러면 1은 그대로 있고 여기가 2 루트 한 다음에 빨강이랑 초록이랑 서로 곱해지겠지.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해지니까 루트 안에가 얼마가 돼? 36AB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AB의 값이 1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뭐가 돼? 1 더하기 2, 6, 12가 되겠네. 그치? 그럼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25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52번 문제도 볼게요. 네, 252번 문제로 가서 252번 문제는 로그로 풀 수도 있는데요. 지수로 풀 수도 있어요. 지수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생긴 식.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제 앞에서 몇 번 풀어봤습니다. 1, 20제 같은 데서 나왔었고. 자, 여기서 A의 X제곱이 64. 이거를 성은아 A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A의 X제곱이 64다. 이거를 A는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64의 X분의 1제곱 맞니? 그래서 얘는 64X분의 1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재현이가 해봐. 얘는 B의 몇 제곱이에요? B의 3분의 2 Y제곱이죠. 그게 64지. 그럼 이걸 B는으로 만들면 뭘까? 64에 그렇지 2y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하나 더 세 번째 거 요거는 얘 하나 C의 몇 제곱이야? 5분의 Z제곱. 얘가 64니까 역시 이걸 C는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64는 그냥 64로 두세요. 똑같아?
그럼 이걸 없애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z분의 5제곱을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러면 써놓고 보니까 뭐 끝났어. 얘랑 얘가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얘랑 그리고 얘랑 그대로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급한단만 해주면 되겠네. 앞에 둘은 더하기고 뒤에 둘은 빼기로 만나게 하고 싶으니까. 그치?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뭐 해줄까요? 얘네들은 서로 곱해주면 되죠. 그쵸? 곱해줘야 지수끼리 더하기로 만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은 어떻게? 나눠주면 되지. 그치? 그래야 지수끼리 뺄셈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요 놈에다가 요 놈을 곱한 다음에 얘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정우야, 좌변은 어떻게 될까? 요거 곱해지고 얘 나눠지니까 누구분의 C분의 AB, 좌변은 이렇게 돼. 우변은 요 놈에다가 요 놈을 곱한 다음에 요 놈을 나눴잖아. 그치? 그러면은 64의 몇 제곱? x분의 1 플러스 2y분의 3 마이너스 z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c분의 ab의 값을 알려줬습니다. 2의 18제곱이래요. 2의 18제곱. 그리고 64는 뭐지 형제다? 64? 그쵸. 그러면 좌변이 2의 18제곱이고 우변은 2의 6제곱에 하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밖에 붙어 있는 이 녀석들은 다 합쳐서 얼마구나? 3이구나. 그치?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 문제 답은 3이다.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25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풀게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뒤에 그 지수 함수 기본만 좀 얘기를 할게. 지수 함수 기본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지수 함수로 넘어가서 지수 함수는 요런 게 이제 지수 함수죠. y는 a의 x제곱처럼 치수에 x가 있는 형태로 정리가 된 함수가 지수 함수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는 요런 두 가지 모양으로 그리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애랑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애 주중류로 그리죠. 그지? 요렇게 가는 애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 함수라고 부르고요. 언제 증가 함수가 만들어질까? 여기에서의 a가 어떨 때?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증가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애를 그럼 뭐라 부르겠어? 감소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감소함수는 언제 만들어진다?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그치? 누가 마이너스를 했어? a는 야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고 위에다 x제곱 씌우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정의될 수 없다. 지수함수가 정의되려면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자, 그리고 얘네 둘이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여기는 얼마다? 1이다. 1. 왜냐면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니까. 그치? 그래서 a가 뭐 2든 3이든 뭐 2분의 1이든 무조건 0제곱하면 1 되니까 0,1을 무조건 지나가는 요러한 함수가 될 거고요.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 다 보이지만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상관없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뭐예요? 정의역. 정의역. x 값들이잖아. x 값은 실수 전체가 정의역입니다. 보이죠? 그래프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x 값들은 음수 양수 다 들어가지. 근데 치역은 뭐예요? y 값들은 0보다 어떤 애들만? 큰 애들만. x축보다 위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치역은 양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어딜까? 점근선 x축. 그런데 x축을 x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식으로 쓰면 뭐죠? y는 0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치? 이게 이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 한번 구분해 볼까요?
y는 2x제곱이랑 y는 3x제곱이랑 이거 둘 다 증가함수잖아. 그지? 얘도 증가고 얘도 증가잖아. 근데 지금 이 파란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요거 y는 2x제곱이라고 가정한다면 y는 3x제곱은 모양이 어떨까요? 얘에 비해서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경사가 더 심하겠죠. 경사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0,1을 지나가는 건 마찬가지잖아. 똑같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y가 2 나오지만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가 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2를 지나갈 때 얘는 1,3을 지나가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반대쪽은 더 낮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경사가 심해지면 이게 y는 3x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화한다라는 거 정도를 아시면 되겠고 뭐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이나 이런 거는 옛날부터 했던 거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고 자 우리 그 기본적인 직수함수의 그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요런 건 어떻게 풀까? 요런 거 268번 같은 거 요런 거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이거 어떻게 풀죠?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이게 밖에 붙어있는 애한테 이름을 좀 붙여주잖아. 2분의 1에 뭐 fx제곱 이렇게 밖에 있는 애를 내가 fx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판단 내려야 되는 게 뭘까? 2분의 1이라는 녀석 때문에 지금 이 fx와 y와의 관계가 어때? 그쵸. 같이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1보다 작잖아. 인여가 아까 1보다 작으면 증가함수였어? 감소함수였어? 감소함수였죠? 감소함수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게 감소함수였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 fx 부분이 커질수록 y는 어떻게 돼? 작아지지. 맞죠? 그런데 이 fx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잖아. 이 2차 함수는 최대, 최소 중에 뭐만 가져요? 최소만 같지.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얘는 최소값 얼마야? 2지. 그러면 fx가 최소값을 가질 때 y는 뭘 가져요? 이 대답이 나와야 돼. 이 대답이. 이 대답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야. 봐봐 인여가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fx와 y는 같이 가는 관계야? 거꾸로 가는 관계야? 반대로 가는 관계야? 거꾸로 가는 관계. 그러면 f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그럼 fx가 가장 작아졌을 때 이게 fx의 최소값이지. fx의 최소값. 그 순간에 y는 무슨 값을 갖겠어? 최대값을 갖는 거야. 최대값을. 그치? 그것을 여러분들은 요 밑에 있는 2분의 1을 보면서 판단을 내리는 거야. 맞죠?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fx가 가장 작아질 때 y는 가장 커지겠구나라고. 그치?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서준이 268번에 이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얘는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그 최대값이 얼마야? 자 봐봐. y가 2분의 1에 fx제곱 이렇게 생겼지 서준아. 이거부터 물어볼게. 얘는 최대를 가져 최소를 가져? 미친 새끼야. 건드리지 마. 다 끝났어. 좀만 참아 재현아. 네 인내심이 바닥난 거 아닌데 좀만 참아. 서준아, fx는 무슨 값을 가져? 이거. 최소값을 갖지. 근데 방금 전에 인혁이가 뭐라 그랬어? fx가 최소값을 가지면 y는 뭘 갖는다고?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니까 얘가 최소가 될 때 그 최소값이 얼만데? 2지. fx가 2가 됐을 때 이거 전체 값이 y의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의
2제곱 그게 지금 y의 최대값인 거지. 그럼 얼마야 답은? 4분의 1인 거야. 4분의 1. 최대값 4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위에 fx가 따로 붙어있는 요 모양을 일단 처음에는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지수 방정식 같은 거 여러분 할 수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풀어? 277번 같은 건 딱 봐도 이거 뭐 해야 될 것 같은 모양이야.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 모양이죠. 치환. 누구를 치환할까?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t로 치환하는 순간에 뭐가 생겨? 범위가 생겨. t는 무조건 어떻다? 0보다 크다는 범위의 제한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이 전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12t에 27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거 뭐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93에 마이너스니까 t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근데 t가 3분의 1의 x제곱이었고 자 그렇다면 얘랑 발맞춰가지고 3이라는 숫자는 3분의 1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3이라는 숫자는 역수잖아. 그치? 3분의 1의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9라는 숫자는 3분의 1의 뭐죠?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이런 식으로 밑을 똑같이 3분의 1로 맞춘 다음에 이제 밑을 다 어떻게 해버리면 돼? 밑을 날려버리면 되지. 다만 밑을 날릴 때 우리가 날리려고 하는 그 밑이 1보다 어떠니까? 작으니까 자 얘네들만 가지고 내려올 건데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요런 게 지수 부등식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그 뒤에 36조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요. 오늘의 숙제는 36조까지고요. 여러분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잖아. 토요일 날은 약간의 아량을 베풀어서 33까지만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 10제 2개 하고 그 다음에 33초까지 마무리. 그리고 오늘 그 실전 테스트 보는 사람들은 오늘 뭐 멘토링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혹시 못한다면은 11, 12, 13, 15번은 토요일날 수업시간 중에 풀어줄 거니까 토요일날 들고 오세요. 오늘 혹시 제출을 못하면 수고했습니다.